30년간 침묵했던 한 남자가 마침내 폭발했어요.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터져나온 정호성의 절규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거든요. 내 아들인데. 이 한마디가 황기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동안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투자계의 큰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강승우라는 평범한 회사원이 조작된 뺑소니 사건으로 체포되는 순간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과연 정호성은 어떻게 30년간 숨겨온 아들을 구해낼까요? 황기찬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대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거대한 재벌 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부성애가 불러온 완벽한 복수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한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함께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즘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바로 강재인의 가족들 즉 강미란과 강승우를 YL그룹에서 지워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YL그룹 내부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디자이너 L로 활동하며 쌓아온 위상이 이제는 경영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강재인, 강미란, 강승우가 힘을 합치게 되면 자신에게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고 그 첫 번째 타겟은 강미란 상무였어요. 강미란 상무를 시공사 뒷돈 사건으로 제거하려 했지만 정호성이 나서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때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강승우부터 처리하자. 황기찬이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미리 손을 써야겠어. 황기찬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카드는 경찰서의 박 형사였어요. 전화벨이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형사,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 YL그룹 직원 중에 강승우라는 놈을 좀 처리해야겠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황기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김도희 뺑소니 건 기억하지? 그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강승우한테 뒤집어 씌워. 박 형사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받은 돈이 너무 많았어요. 증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만들어. 목격자 진술서든 뭐든 조작해서 그놈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려. 전화를 끄는 황기찬의 입골리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강재인 가족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계획의 다음 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강승우는 자신의 책상에서 평소처럼 업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일과가 막 시작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강승우 대리님,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동료가 서류를 건네자 승우는 환한 미소로 받아들었어요. 네, 금세 확인해 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2명의 형사가 들어섰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강승우 씨 맞습니까? 형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승우가 당황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김도희 씨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형사는 이미 수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사에 협력해 주세요. 차가운 쇠고리가 승우의 손목을 조였어요. 동료들이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YL그룹 디자인실 앞에서 강재인과 강미란이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수갑을 찬 강승우가 두 형사 사이에 서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승우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강미란이 격하게 항의했어요. 김도희 씨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집 앞 CCTV를 재분석한 결과 차량 내에서 최자영 씨와 강승우 씨가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재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승우가 운전을 했다는 건가요? 실제 운전자가 강승우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승우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정호성과 김도윤이 그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저게 뭐야?
정호성이 급하게 다가오자 강미란과 강재인이 뒤따라 나왔어요. 네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미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호성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강미란이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손짓했어요. 오성 씨, 사무실에서 얘기해요. 사무실 안에서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도희 씨 뺑소니 사건으로 승우가 체포됐어요. CCTV에 최자영 씨와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나왔다면서요. 정호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범인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정호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강재인과 김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오성 씨, 제발 진정해요. 강미란이 정호성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호성은 더욱 흥분했어요. 어떻게 진정을 해? 내 아들인데.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호성의 말에 세 사람이 모두 얼어붙었거든요. 김도윤과 강재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성을 응시했어요. 강재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삼촌, 지금 강승우 대리를 아들이라고. 김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호성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순간의 분노로 터져나온 거였거든요. 그게. 정호성이 말을 더듬는 사이 강미란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창밖으로 승우를 태운 경찰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호성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동안 몰랐던 부성애와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사무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네 사람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감춰져 있던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어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호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김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승우 대리님이 삼촌이.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어요. 강재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정호성의 시선이 강미란에게로 향했어요. 강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미란이가 최근에 와서야 알려줬거든. 정호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지. 강미란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오성 씨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정호성의 목소리에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상처를 안고 해외로 떠났고 거기서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지.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승우 대리님 출생은? 내가 떠난 후에 미란이가 아이를 낳았어. 혼자서 키웠지.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어렵고 무서웠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도 없었고. 정호성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강재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승우 대리님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 정호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내 아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정호성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켜만 봤지만 황기찬이 선을 넘었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지로서 할 일이 있어.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정호성 안에 잠들어 있던 부성애가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강승우는 딱딱한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을 착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살인 혐의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승우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어요. 김도의 누나와는 회사에서 가끔 마주칠 정도의 사이였는데 그녀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한편 정호성은 DH홀딩스 대표실에 혼자 남아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서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승우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정호성이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어요.
해외 사업 초창기부터 지금의 DH홀딩스를 만들기까지 함께해 온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왕철민이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왕철민 수사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해외 사업 시절부터 지금의 고위직까지 올라온 그는 여전히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어요. 여보세요, 왕철민입니다. 철민이 형, 나야. 오성이야. 왕철민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정호성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어요. 오성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 큰일이야. 내 아들이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어. 도와줘. 왕철민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호성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들? 언제부터 아들이 있었어?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YL그룹의 강승우라는 직원이 내 친자식이야. 미란이가 알려준 지 얼마 안 됐어.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승우는 내 친아들이고 황기찬이 내 아들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고 있어. 왕철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정호성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황기찬? YL그룹 회장 말하는 거지. 맞아. 그자가 김도희를 죽이고 내 아들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려고 해. 정호성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근거는 있어? 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할 거야. 왕철민은 정호성의 각오를 느꼈어요. 그동안 조용했던 아버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알겠다. 내가 내부에서 조사해 볼게. 하지만 조심해. 황기찬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형도 알잖아. 나 정호성이 누군지.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사업가다운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까지는 조카들을 배려해서 조용히 있었지만 내 친자식까지 건드렸으니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정호성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전장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다. 황기찬 각오해. 정호성의 독백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온 아버지의 사랑이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호성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황기찬은 YL그룹 회장실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강승우 체포작전은 성공했지만 정호성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강세리가 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기찬 씨, 뭔가 이상해요. 정호성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황기찬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호성이 강승우 아버지라고. 그래서 지난번 강미란 쫓아내려고 시도할 때도 정호성이 움직인 거라고 했어.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호성이 일부러 강미란을 도운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강승우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머니인 강미란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강세리의 설명에 황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젠장. 나는 모르고 정호성의 아들을 건드린 거야? 황기찬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기찬 씨, 어떻게 해요? 정호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해야겠어. 황기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녁 8시 강미라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승우가 잡혀간 후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전화가 울렸어요. 정호성이었어요. 미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정호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미란이 조금 안정됐어요. 정말 우리 승우를 구해낼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정호성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자 강미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황기찬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미란아,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정호성이야.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사업계 거물다운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일부터 황기찬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한편 DH홀딩스 정보분석팀은 밤늦게까지 황기찬 관련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황기찬의 해외 계좌 추적이 끝났습니다. 팀원이 흥분하며 보고했어요. 스위스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YL그룹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체됐습니다. 정보분석팀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세리 명의의 미국 회사도 발견했습니다. 해성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최근 3년간 총 350억 원이 입금됐어요. 완벽하군. 이제 정말 끝장이야.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있었어요. 정호성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정호성의 폭탄 선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무를 당장 불러. 황기찬이 비서에게 급히 지시했어요. 비서는 황기찬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며 서둘러 연락을 했어요. 곧 이상훈 전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회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정호성 관련해서 긴급 사안이 생겼어. 어제 DH홀딩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파악해봐.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어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정호성과 황기찬, 두 거물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호성은 여러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YL그룹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각종 정보망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황기찬이 언론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보분석팀장이 보고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뭐라고 하던가. 경영권 찬탈 음모라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호성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리석은 놈. 그런 수작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대표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장 접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훌륭해. 이제 시작이군. 정호성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 언론사 편집국에서는 DH홀딩스에서 전달한 자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어요. 여러 방송사 사회부 데스크는 받은 자료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거 대박이야. YL그룹 비리 규모가 350억이야. 옆자리 기자가 자료를 함께 보며 경악했어요. 게다가 김도희 씨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어. 편집국장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당장 특별 취재팀 구성해. 이거 완전 특종이야.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언론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황기찬의 홍보실장은 각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전화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에 대한 횡령 의혹이 사실인가요? 기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홍보실장은 당황했어요.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가 있는데요. 해성컴퍼니로 비자금을 빼돌린 내역까지. 홍보실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황기찬에게 급히 보고했어요. 회장님, 언론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급히 법무팀을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법무팀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호성 관련해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해.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혐의로 대응하시겠습니까? 경영권 찬탈 시도, 주가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등. 황기찬이 나열했지만 법무팀장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회장님, 상대가 정호성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강세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호성과 강미란의 과거 자료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이걸 활용해볼까? 세리가 중얼거리며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30년 전 정호성과 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걸로 뭔가 스캔들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세리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어요. 전화를 들어 어느 기자에게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특종감이 하나 있는데요. 한편 경찰서에서는 왕철민 형사가 승우와 면담하고 있었어요. 승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승우야,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정말요? 형사님. 내 동료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동료요? 왕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승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호성의 완벽한 계획이 서서히 실행되고 있었어요. 모든 언론이 황기찬을 향해 총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여론은 완전히 정호성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어요. 저녁 8시 공중파 메인 뉴스가 시작되자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첫 번째 소식을 전했어요.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대규모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면에 황기찬의 사진과 함께 횡령 규모가 표시되었어요. 황기찬 회장은 지난 5년간 총 280억 원을 해성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또한 그룹 내 김도혜 사원의 뺑소니 사건의 진범이 황기찬 회장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이 나왔어요. 황기찬의 차량이 김도희를 치고 도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같은 시각 황기찬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경악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우리 기찬이가 정말 저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노숙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은 세리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자신도 공범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승우는 유치장에서 간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억울했네. 진범이 따로 있었어. 승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았어요. 정호성은 각 방송사의 뉴스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모든 언론이 일제히 황기찬을 규탄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황기찬 관련 키워드입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YL그룹 주가도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군. 정호성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승우야, 아버지가 너를 구하러 간다. 정호성의 독백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YL그룹 본사는 취재진들로 북적거렸어요. 밤사이 터진 횡령과 살인 의혹으로 인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거든요. 이사회 회의실 안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회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제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상무이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모두 황기찬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의 해성 컴퍼니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이사가 추궁했어요. 저는 황기찬이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김도의 대리 사건은 어떻습니까? CCTV에 회장님의 차량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황기찬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사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황기찬 씨, 강세리 씨,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선언에 이사회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강세리도 함께 끌려온 것을 보고 이사들은 더욱 경악했어요. 본사 앞에는 수십 대의 중계 차량과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수갑을 차고 나오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황기찬 회장 횡령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황기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세리 씨, 공범으로 체포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세리 역시 기자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경찰차에 밀어 넣었어요.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이 두 사람의 몰락을 목격했어요. 같은 시각 다른 경찰서 앞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강승우가 석방되어 경찰서 문을 나오고 있었어요. 승우의 얼굴에는 아직 혼란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자유의 몸이 된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승우야. 정호성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강미란과 김도윤, 강재인이 함께 서 있었어요. 정호성 대표님, 정말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승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정호성이 승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호성이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승우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고 황기찬의 진짜 죄상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어요. 황기찬과 강세리는 계획적으로 김도희 씨를 살해했습니다.
정호성의 폭로에 기자들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강승우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표님, 승우 씨가 친아드님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승우는 제 친아들입니다. 정호성의 당당한 고백에 기자회견장이 더욱 떠들썩해졌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행은 강미란의 집으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승우가 처음으로 미란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승우야, 엄마가 너를 버렸던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알아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승우가 미란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 아버지세요? 승우가 정호성을 돌아봤어요. 미안해,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정호성도 눈물을 흘리며 승우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억눌러온 부성애가 터져나왔어요. 아버지. 한편 YL그룹 대저택에서는 노숙자가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황기찬과 세리가 모두 체포되면서 거대한 저택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다 현실이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돈이 최고라고 했는데. 노숙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탄했어요. 평생 믿고 살아온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검찰에서는 황기찬과 세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영장 발부는 시간 문제였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강미란의 집 거실에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여 TV를 켰어요. YL그룹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은 살인 및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도희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정호성이 조카를 그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정의가 드디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김도윤이 정호성에게 다가왔어요. 삼촌, 정말 고생하셨어요. 도윤아, 우리가 해낸 거야. 강재인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재인아. 모든 게 끝났어. 3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승우가 정호성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너를 위해서였어, 아들아.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정호성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미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하루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호성의 부성애가 불러온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황기찬의 악행은 완전히 무너졌고 3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재회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실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